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7월 17일 오늘도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과 함께 오늘 뉴스, 음주운전 관련 뉴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판사님이 한 분이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을 해서 징계죠. 내부 징계인데 이게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징계권자입니다. 대법원이 징계를 하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방법원 A 판사 35살이네요. 그래요. 대전지법 A 판사를 견책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법원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강남구까지 대전지방법원인데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도 0.056%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0.056이었으면 당시 조금만 더 낮았으면 훈방까지 나올 수도 있는 수치였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견책을 처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입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견책은 사실상 서면훈계 처분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공무원들 다른 분들도 견책이나 구두불문 경고, 불문 경고라고 하는데 이걸 받으면 서면으로 처리가 되고 불문 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징계 처분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왜냐면 저도 공무원 소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공무원들 보면은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0.056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기본 정직이나 감봉 한 2,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판사보다 훨씬 더 이 처벌의 수위가 높죠. 경찰인데. 근데 판사도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여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요즘 추세로 봤을 때에는 그냥 일반 국가 공무원도 0.056이 나오면은 견책은 잘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은 아니죠. 감봉 정도는 나와줘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징계가 나왔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견책은 조금 너무 봐주기가 아니었나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견책 준 것은 뭐 이제 대법원의 징계권자의 판단이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다른 어떤 직군들하고 다른 국가공무원들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였고요. 다음에 서울경제신문 건데 요거 좀 얘기해 볼게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 경찰 왜 윤창호법 적용 안 했나라는 기사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기사요 동의 안 해요. 왜냐면 이 기사를 물론 쓰신 분 자체의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윤창호법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그 다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윤창호법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건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윤창호법 1번입니다. 2번 말하는 거 아니에요. 2번 도로교통법이고요. 1번은 2018년 11월에 시작된 사람이 다친 경우에 상당히 처벌을 세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진 법규 있죠. 그걸 윤창호법 1번이라고 하는데 이 1번의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상당히 세요. 그래서 지금 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판사나 검사도 윤창호법 1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시상죄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부분을 잘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사람이 반죽음이 될 정도로 다쳐야 돼요.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 판사와 검사가 지금 기준 잡고 있는 거는 윤창호법 1번 같은 경우에 좀 신중하게 적용하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라일보권 나가고 있죠. 6월 27일 기사인데요. 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여성 불구속 기소 이렇게 헤드가 써있지 않습니까? 자, 제주도에서도 사건이 윤창호법 적용이 된 게 50대 여성 이게 첫 사건이란 이 소리예요. 지금 시행된 지가 11월이면 거의 6개월이 다 됐는데
처음으로 적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제주도에서 한 건도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윤창호법 1번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호법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처벌이 세다 보니까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친 경우 말고는 적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1번을 왜 적용을 안 했냐? 그러면은 이 지금 쓰신 글에 나와 있는 분이 그만큼 다쳤는지 좀 봐야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어요. 전치 3주. 전치 3주면 사실 2주하고 3주는 염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삐끗하면은 다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저는 손해사정 업무도 많이 해보잖아요. 손해사정. 사람이 다치면 보험료 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냐 이거를 할 때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손해사정 업계에 있는 분들은 전치 2주 3주는 그냥 직결권이라고 해서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하고. 그래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법정 보험사하고 만나가지고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직결권은. 그러니까 직결권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전치 2, 3주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그냥 삐끗한 정도예요. 실무상에서는. 물론 다친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벌을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음주운전자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다만 법 적용에 있어서 윤창호법 1번은 잘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왜? 처벌이 너무 세요. 그게. 상당히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좀 경미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좀 중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치 3주 정도면은 사실 이분이 상습범이 아니라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정도로 적용을 해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경찰 관계자가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해놨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100% 이상일 때는 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다. 농도가 높아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도로교통법 적용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적용을 받은 거고 그 이유는 별로 안 다쳐서 그렇다. 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윤창호법은 그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사 쓰신 분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법적인 현실에서 보면은 판사님하고 검사님들이 그렇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쉽게 적용하지 않다. 왜? 수위가 너무 세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적용을 안 했다고 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용팔스님 오늘 질문 주신 용팔스님 거 한번 볼게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사회봉사활동이 노역장 가는 것을 말하나요? 좀 다른 개념인데 사회봉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봉사 신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을 때 같이 나오는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벌금형이 나왔을 때 300만 원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내가 사회봉사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는 벌로 강제로 받는 거예요.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개념이. 아니면 일을 하면서 쉬는 날 봉사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활동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인 봉사활동은 인정이 안 되겠죠. 국가가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시납이 어려워서 아직 통지서가 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카드 분납 가능한 건 이해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할 듯 해서 분납 신청 방법과 봉사활동은 지정해 주는 곳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쉬는 날 알아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정을 해주는 거죠. 검찰청에 찾아가서 내가 벌금이 300만 원 미만 나갔다. 3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나 사회봉사 하고 싶다. 이게 사회봉사 신청이고 3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못해요. 그냥 그거는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사회봉사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을 받으면 강제로 가서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성공 사례가 하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저희 벌금이 안 나온 분이 있어요. 보니까 네 오늘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할게요. 7월 16일 오늘자죠. 네. 오늘 7월 16일이구나. 아까 처음에 7월 17일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네, 7월 16일입니다. 자, 벌금이 안 나오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행유예. 그죠? 자, 벌금이 안 나오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그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는데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벌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는 감옥 가는 대신에 뭐 준법명령 수강을 하든지 어쨌든 감옥 가는 걸 빼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올해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아요. 올해 처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그 집행유예 기간만 사고를 안 치시면 벌금이 안 나옵니다. 이분은 벌금을 안 받으셨어요. 물론 이분 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운전을 보내고 잠깐 이동주차하다 걸리신 분이거든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벌금을 아예 안 내게 되는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도 처음 보는 사례인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린다고 하니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선처를 받으셔서 다행입니다라고 할게요. 또 축하한다고 하면 또 뭐 범법자인데 뭐 그걸 법을 뭐 어떻게 축하하냐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처음으로 선처를 받으셔가지고 벌금이 안 나왔습니다. 아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벌금이 안 나옵니다. 이거 신청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쉽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유튜브에 항상 질문 그리고 저희 카페 게시판에 질문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항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카페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